실전 매매 최고수의 길 만나보겠습니다. 이종복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예, 오늘 양대 지수 하락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3거래일 만에 하락하고 있고 코스닥이 이틀 연속의 내림세, 코스닥이 좀 푹푹 빠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약세인 가운데서 섹터별로 선별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반도체 가운데서 한미반도체 흐름 계속해서 양호합니다. 2차 전지 중에서는 엔캠 눈에 띄고 있고요. 포스코 그룹주와 에코프로 그룹주는 약합니다. 시장 특징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예, 해외 시장 약세, 국내장 약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제 나스닥 시장 변동성이 또 간만에 또 되게 세게 나왔습니다. 이게 요거는 지금 내가 표시를 안 해놨는데 기술적으로 지금 우리나라하고 나스닥하고 최근 한 열흘 사이 9거래일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그리고 그 뒤에 한 5거래일이 서로 약간의 엇박자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뭐 어쨌든 어제 미국장 초반에 움직임 나오다가 결국은 테슬라거든요. 이제 실적이 슬슬 하나씩 나오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적은 지금 기존치하고 향후 예상치가 그렇게 썩 밝지가 않아요. 그 첫 번째로 이제 테슬라가 오늘 지금 시간에 이건 시간에하고 연결돼서 봐야 되는데 이게 테슬라입니다. 조금 더 밀릴 수 있는 여지는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최근에 움직임이 좀 다르게 움직인 점이 긍정이었는데 그게 결국은 약세를 줄 때는 지금처럼 부담으로 작용을 해요. 그리고 어제 미국장 오늘 새벽 그러니까 오늘 밤에 밤을 새우고 이제 내일 새벽에 그가 등장하는데 이제 그가 어떤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 이제 나스닥이 14,750 플러스 마이너스 아니면 다시 15,250 플러스 마이너스 요게 일단 제일 중요할 거예요, 여러분. 왜냐면 우리나라는 지금 보다시피 하방으로의 맷집은 강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국하고 이쪽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화면 보이시죠, 여러분? 이게 지금 중국이고 차이나 A50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항생입니다. 지금 뭐 내리꽂히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건 우리나라 분봉이에요. 우리나라는 반등이 나오다가 딱 저들이 나오는 시점, 기가 막히게 저들이 나오는 시점에서 밀려요. 근데 나는 이걸 7년 이상 보고 지금도 매일같이 이걸 보는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조정장에서는 어쨌든 변동성은 불가피합니다. 다만 이제 이게 중기 끝자락에 와서 반등이 나오긴 나오는데 역시 세게 못 올라가죠. 그러다 보니까 섹터별 종목 정도밖에 지금은 움직일 수가 없다. 필연적이에요. 어제 미스터 마켓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요거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한 다음에 얘기를 해드릴게요. 결국 또 330까지는 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해외장 변동성 생기면서 약간 밀리고 있죠. 여기에서 돌리기는 쉽지 않아요. 이게 차트 조금만 볼 줄 알면은 이건 금방 아는데 여기에서 이제 중국이든 아니면은 미국이든 아니면 우리나라 환율이든 돌면서 331에서 335를 넘어가줘야 이제 여기가 확실한 바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중국도 계속 약하고 환율도 지금 약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외국인도 매도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쌍바닥을 보는 게 아마 맞을 거예요. 여기서 쌍바닥을 주고 도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도 이 추세선 쪽으로만 따라서 움직이면 됩니다. 요게 지금 시장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요 자체가 요게. 다른 거는 특별한 게 없는 거고 지금 섹터별 종목 움직임, 섹터별로 종목들이 움직임, 섹터별 종목 강세가 나오는 이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기존에는 그 주도주가 세게 움직였는데 지금은 섹터별로 움직일 만한 주식들이 움직이는 거고 나머지는 그냥 조정권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고 왜 그런지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거래소는 최근 한 3일 반등 줬다가 밀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미스터 진단 전략이든
월요일하고 수요일 날 하는 마켓10 전략은 지금 내가 해주고 있는 이 미스터 마켓 전략이죠. 어제 권미란 앵커도 헷갈리는데 나도 이거 제목을 좀 바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냥 시간으로 얘기할게요, 여러분. 이 10시 45분에 해주는 얘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대신 이게 짧아가지고 이 핵심 제목 위주로만 지금 얘기가 들어가는 건데 그게 월요일하고 수요일 날 2시에 하는 방송에서 풀어주는 거예요. 기법으로.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 월요일 날 만기를 만들어 놓은 게 더 심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월화 타이밍 정도가 양호하게 움직이면 수목 타이밍으로 가면서 조정. 그렇죠? 예, 오늘 목요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공격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하는 얘기가 반복적으로 지금 이 얘기가 거의 한 달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얘기거든요. 지금 이 얘기가 2차 전지 지수 관련주 높은 거 많고 코스닥도 2차 전지 에코프로 그룹주가 시가총액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만기 때만 목요일만 되면 아주 발악을 합니다. 아니 발악이 아니고 발작이라고 해야 되겠죠. 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은 구조 자체가. 그래서 지금 시장은 갈주식들만 움직이는 거고 그 다음에 추세 패턴이 중요합니다. 지금 화면에는 삼성전자인데 확실히 버티는 힘은 강하죠. 근데 이제 삼성전자도 결국은 72,000원을 뚫고 가야 시장을 이끌어 가는데 여기는 뚫고 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대신 이제 지금 타이밍에서는 67,500원에서 65,000원이거든요. 요 정도만 지지만 나와주면 뭐 다른 것들은 문제될 건 없어요. 다만 이쪽으로 온다는 얘기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수가 전저점 정도는 보는 흐름이 맞다라는 얘기하고 같이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반도체도 한미반도체인데 이건 신규 매수 의도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추세 자체가 우상향에 어쨌든 반도체가 최근 장에서 주도 섹터에서는 가장 세게 움직였으니까 지속적으로 움직임 양호한 거고 아침에 좀 전에도 지수가 낙폭을 줄이면서 슬쩍 올라가려고 할 때 보면 주성 엔지니어링은 3만 원대로 팍 올라갔었어요. 근데 이제 저 중국하고 항생 나오면서 지수가 밀리니까 다시 쭉 밀리죠. 그러니까 매수 타점을 잡고 싶으면 밀릴 때, 그죠? 예, 올라갈 때 따라가면 100% 물립니다. 지금 장은 이 중기 추세가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대신 밀릴 때 저점 매수를 할 경우에는 경쟁력은 있다는 거죠. 그리고 2차 전지 쪽은 어제 미스터 마켓에서도 뭐 디테일하게 얘기했는데 각 자체가 지금은 조정각이고 흐르는 각이기 때문에 밀려 내려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엔캠 정도 하나는 뭐래도 하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충분히 빠진 상태에서 이제 올라가려고 시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로봇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인보우로 내가 얘기해 주는데 이쪽으로 좀 밀려야 돼요. 그리고 그게 기회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올라갈 때는 이 거래량과 21선이 밑에서 아니 위에서 내리 찍을 때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쪽 8월 말에서 9월 달 지수 반등 나올 때는 여기서 그걸 뚫고 간 거고 그때하고 지금은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렇게 뚫고 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슬쩍 이렇게 쳐져가지고 이렇게 쳐진 다음에 이제 중기 하락 변곡점이 끝나면 그때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장 반등이 우리나라가 나온 상태에서 해외장이 또 급락이 나오면서 다시 되밀리고 있다. 그러면서 움직임이 나올 만한 쪽 위주의 종목이 움직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기술적인 반등 그 이후에 이 중기 하락장 속에서 미국장의 흔들림의 여진이 있는 목요일장입니다. 자, 오늘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뭐 지금 325가 밀려 내려왔어요. 근데 마디의 기준이기 때문에 내가 저 얘기 해드리는 건데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오늘 파웰이 어떤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327 돌파 325 지지 체크에 놔드린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오늘 밤새서 새벽 1시에 우리는 또 그거 실시간으로 봅니다. 이제 파웰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 그게 이제
뭐 통화 정책이든 아니면 경기 전망이든 뭐 아니면 뭐 어떤 얘기를 할 때 시장의 반응이 중요해요. 만약에 파웰이 긍정적인 얘기가 근데 지금 흐름에서는 긍정적인 얘기가 나올 것 같지 이런 얘기가 원래 하면 안 되는데 나는 보통 수준으로는 얘기를 못 해요. 왜냐면 이게 습관이 돼서 그래요. 그냥 갈게요. 파웰이 오늘 밤에 어떤 얘기를 해서 장이 움직일 때 만약에 긍정적인 얘기가 만약에 들어온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내일 갭상승이 나오겠죠? 그 갭상승이 나왔을 때 327을 훌쩍 넘어서 갭상승이 나오든 아니면 아침부터 327을 확 뚫고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고 이제 그렇지 않고 미국 나스닥이 14,700쪽으로 밀리고 우리나라가 밀리게 되면 이제 323에서 322짜리가 될 겁니다. 그게 또 마디가예요. 그 개파락이 나오고 양봉으로 쳐주냐 흐르느냐 이거 가지고 지금 시장의 방향이 잡힐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다시피 중기적으로 여기서 여기까지 하나의 마디가 만들어질 때 이 얘기를 지금 하면 안 되는데 이거 그래도 가겠습니다. 55거래일에서 하나의 마디가 만들어진 거고 지금 52거래일 이제 온 거예요. 그럼 이제 한 3거래일 정도가 남은 거예요. 그리고 항상 우리나라는 반등 주고 되밀리고 반등 주고 되밀릴 때 12일에서 13일 정도씩 움직였어요. 이 지난 5월 이 변곡점 이후 그리고 오늘이 9거래일째입니다. 그럼 12일에서 13일이 되려면 12일이 되려면 3일이 더 지나면 되는 거겠죠. 13일이면 4일이고 거기가 이제 정말로 중요한데 이 종목은 그쯤 정도 되면 저점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종목들이 섹터별로 움직이고 움직일 만한 주식들이 움직인다. 이 얘기를 한 거고 이토마토에서 이 종목 방송을 꾸준히 보거나 이게 지난 8월달 중심이론 강좌에서 내가 얘기한 이 향후 4분기 때로 갈 때 시장 전략이에요. 거기에서 이건 되게 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섹터별 종목 강세 아니 327 돌파 325 지지 체크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내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핵심 주도주 중기관점 양호 2 전략을 주면서 진짜 엄청나게 큰 얘기 아마 2023년에 내가 이 마켓탭 방송을 한 거 중에는 제일 광범위하면서 가장 핵심적이고 내가 생각하는 100%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중간중간에 여기까지 가면 안 되는데 여기까지 가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결국은 온 거예요. 중간 생략. 더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그리고 이렇게 밀려 내려올 때 내가 본 지수대 중에 가장 그 적정 수준을 봤던 지수대는 317짜리였었어요. 나중에 시간 되면 그거는 이제 미스터 마켓하고 그 월요일하고 수요일날 얘기해 드릴게요. 근데 거기까지도 지금 안 밀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 입장에서는 지수가 되게 세게 버틴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핵심 주도주는 반도체, 2차전지, 인공지능 로봇 중에 제일 먼저 그 시점 이후에 그 시점부터 움직인다면 2차전지가 부각이 될 확률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높아요. 대신 그 전까지는 반도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해 드릴게요. 핵심 주도주 중기관점 양호 얘기하면서 지금도 보면 환율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한 것 중에 여러분들이 계좌에 이게 바로 반영이 되려면 이 환율이 1340 쪽으로 밀려 내려와야 돼요. 환율이. 근데 지금 죽어도 안 밀려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 환율이 움직이게 되면 이거 어제 미스터 마켓 하다가 그 금 긋고 하면서 이게 그죠? 방송 용어로는 좀 그렇지만 현실감을 주기 위해서 삑사리 그죠? 여기도 보면 1375원대로 이 선이 위쪽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요것도 내일 시간 되면 다시 그 엑셀 파일 보여드릴게요. 여기거든요. 대신 요거가 깨지면 되는 거거든요. 이제 얼추 온 거예요. 시간이 없네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어느 시점부터 만약에 이제 반응이 나와서 종목들이 움직임이 좋으려면 요 환율이 1340 쪽으로 밀리면서 그렇게 될 때가 진카. 그건 진카. 그렇지 않으면 다시 그건 기술적 반등. 이런 식으로 시장을 읽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점 권미란 진행자가 말하겠습니다. 네. 오늘 미스터 진단이 없는 목요일, 오늘도 해설 좋았습니다. 롬버스님께서 글 남겨주셨고요. 오늘도 놓칠 수 없는 실전 매매 최고수의 길이었습니다. 보내드리고 정리할게요.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 네, 오늘의 전략은 핵심 주도주 중기관점 양호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내일 새벽 있을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환율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시장에 대한 뷰 또 달라질 수 있는 부분도 확인해 봤습니다. 이팔 전쟁 이후에 물가의 셈법이 더욱더 복잡해졌습니다. 이 가운데 이팔 전쟁 이후 처음으로 통화정책 연설 파월 연준 의장 오늘 새벽에 있을 예정입니다. 이 내용들 내일 시장 어떻게 반영할지 함께 확인 이후에 대응을 해보시죠.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내일 마켓텐에서 뵙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금리 동결했습니다. 내일 뵙죠. 고맙습니다.